안녕하세요. 5월 26일 1교시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설문을 보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0쪽을 펴고 연필과 지우개 준비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나나요? 기억을 되돌려 논설문의 특성을 떠올려 봅시다. 1번. 논설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2번.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 있다. 3번. 서론에서는 글을 쓴 문제 상황과 글 쓴 이의 주장을 밝힌다. 4번. 본론에서는 글 쓴 이의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 5번.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 쓴 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럴 거라고 믿고 싶네요. 교과서 132쪽을 보니 북극곰이 비나 위에 덩그러니 혼자 있네요. 사진 속의 북극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위기의 북극곰 영상을 함께 봅시다. 얼음과 북극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500만 년 전 조상곰에서 불곰과 갈라진 북극곰은 얼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현재까지 빙하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북극곰은 배가 고픕니다. 보이는 건 마른 풀뿌리뿐. 급기야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기웃거리는데요. 이 마을은 북극곰의 잦은 출몰로 마을 외곽에 개들을 풀어놓았지만 북극곰을 막기엔 역부족이죠. 북극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해 집집마다 총을 갖고 있습니다. 경비대가 출동했군요. 마을 경비대원이 공포탄을 쏘면서 북극곰을 쫓아내는 건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랫동안 북극곰을 관찰해온 연구팀이 있습니다. 바다사자를 사냥할 빙하가 없다는 건 북극곰의 체중뿐 아니라 임신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더 이상 새끼 북극곰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북극곰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원주민 마을입니다. 낮에 머물고 있는 곳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녁마다 허기진 배를 채우러 인간의 마을을 찾습니다. 오늘도 이곳 원주민들이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쌓여있는 음식 쓰레기 냄새는 배고픈 북극곰을 유혹합니다. 북극곰은 밤마다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겨울왕국의 사냥꾼이 인간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영상을 본 느낌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어릴 때 좋아하던 하얀 곰들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많이 슬프네요. 오늘 배울 내용은 앞에서 본 동영상과 관련된 논설문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논설문이 나와 있네요. 앞에서 본 북극곰과 관련된 내용 같지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눈으로만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데 약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에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둘째,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물은 서로 유기적인 생태계로 얽혀 있으며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자연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 사람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면서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면 동식물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무리한 자연 개발의 결과로 기후변화 현상까지 나타나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지구 환경이 위협을 받기도 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연을 물려주게 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물, 공기, 토양, 해양과 같은 자연환경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면 우리 후손은 그 훼손된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금수강사를 물려받은 우리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환경 유산이자 후손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 개발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더불어 살아야 한다. 지나친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3번입니다.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읽고 교과서 133쪽에 나온 것처럼 논설문 내용에 관련한 질문과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으로 나누어 만들어 봅니다. 만드는 동안 동영상은 잠시 정지하세요. 2가지 질문을 다 만들어 보셨나요?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왜 계속 질문을 만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제시된 글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논설문 내용에 관련한 질문으로 어떤 것을 만드셨나요? 교과서에서는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왜 복원되기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을 만들었네요. 교과서 131쪽 2번째 문단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되살리는 데에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은 무리한 자연 개발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3번째 문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리하게 자연을 개발하면 결국 사람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자연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분리수거를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선생님은 시중에 파는 수세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연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이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5월부터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도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의 내용을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정리해 봅시다. 괄호 1번입니다.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써보세요. 아까 글을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었나요? 만약에 성실히 했다면 그대로 교과서 133쪽의 빈 칸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혹시나 아까 밑줄을 긋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시작. 다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제목과도 가장 관련 있고
첫 번째 문단의 모든 문장들을 종합하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지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입니다. 친절하게도 첫째라는 단어 뒤에 바로 보이네요.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입니다. 이 문장도 친절하게도 둘째라는 단어 뒤에 바로 보이네요.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어렵지 않죠?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셋째라는 단어 뒤에 바로 보이네요.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입니다. 제목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서론의 중심 문장과 연결이 되기도 하네요. 괄호 2번입니다. 이 글 통해서 글쓴이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이 이 글의 주장이 되겠죠. 네, 정답입니다. 이 글의 주장은 바로 자연을 보호하자. 입니다. 혹은 자연 보호를 실천하자. 도 좋습니다. 모두 첫째 문장과 다섯째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이번에는 5번, 6번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써봅시다. 다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5번부터 6번까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써봅시다. 다 한 사람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5, 6번 다 해보셨나요? 그냥 지나가면 AI 선생님이 매우 서운하답니다. 괄호 1번입니다.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까 닭을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자연을 보호하자. 는 주장이 가치가 있는 것 같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은 매우 그렇다. 입니다. 괄호 2번입니다.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까 닭을 말해봅시다. 논설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근거가 자연을 보호하자 라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렵다. 둘째,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세 가지 근거가 모두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세 가지 근거 모두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그렇다에 또 한 표. 괄호 3번입니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까 닭을 말해봅시다. 논설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근거가 자연을 보호하자 라는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렵다. 둘째,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세 가지 근거 모두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거에 포함된 예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군요. 그래서 세 가지 근거 모두 주장을 훌륭하게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므로 이번에도 매우 그렇다. 한 표. 아하, 그러고 보니 좋은 논설문의 조건이 다 나왔군요. 좋은 논설문이 되려면 우선 논설문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 즉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해야 합니다. 주장이 엉뚱하면 그 근거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환경을 파괴하자 라는 글을 써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환경을 보호하자 라는 글을 쓰는 게 쉬울까요? 아무리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하더라도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없으면 글이 우스꽝스러워진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주장하는데 라면은 맛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이게 뭐지? 내가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므로 논설문의 근거는 반드시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주장을 잘 뒷받침해줘야 좋은 논설문이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근거로 자연을 보호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라는 말을 하면 앞뒤가 맞지 않겠죠? 좋은 논설문의 조건 3가지는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하나 더 써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거 쉽지 않네요. 선생님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넷째,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지구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더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설,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현상 등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점점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썼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선생님이 쓴 근거가 타당한지 앞서 살펴본 좋은 논설문의 조건을 빌려 판단해 봅시다. 아까 좋은 논설문 조건 2번째 기억나나요? 그렇죠.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죠. 그럼 아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나요? 매우 그렇다의 한 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이 또한 매우 그렇다의 한 표. 이렇게 자신이 쓴 근거를 좋은 논설문의 조건에 넣어 타당성을 판단해서 좋은 논설문의 근거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잠시 정지시키고 136쪽 7번의 괄호 1번, 2번, 3번, 4번을 순서대로 해결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끝까지 파이팅! 괄호 1번입니다. 논설문에서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한다. 내 생각에는 어떤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나는 을을 좋아한다. 와 같은 주관적인 표현으로는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 1번 아래에 나온 것처럼 논설문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괄호 2번입니다. 보기에서처럼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다. 무엇을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선생님이 보기엔 주장하려는 글인데 표현이 조금 매가리가 없으니 글의 힘을 잃는 것 같네요. 이처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모호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모호한 표현은 낱말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논설문은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명확한 표현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 좋답니다. 괄호 3번입니다. 논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고 논설문에 알맞은 표현으로 바꾸어 보셨나요? 건강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 대신 수영을 하면 건강하지 않게 되나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 건강해지는 한 가지 방법은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빼고 건강하려면 밖으로 나가 걸읍시다. 라고 바꾸어 보았어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써 있네요. 아주 강하게 절대로라는 단어를 썼군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절대로라는 단어를 빼고 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장을 말할 때 절대로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로 결코와 같이 어떤 사실을 딱 잘라 판단하거나 결정에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그럼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의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적인 표현을 썼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모호한 표현을 썼나요? 아닌 것 같네요. 단정하는 표현을 썼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8번째 물음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말해 봅시다. 시작해 보세요. 잘 정리해 보셨나요? 그럼 함께 해봅시다.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에는 첫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우와, 엄청 많은 학습 내용이었네요. 동영상을 끝까지 다 본 여러분이 진짜 위너입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130쪽부터 137쪽까지 국어 교과서에 기록해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138쪽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